4월 29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최근에 그 원자재 관련 비철금속 원자재 중에서도 비철금속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철금속 주식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거와 관련된 어떤 수혜주들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재라 그러면은 에너지, 농산물, 금속, 그 다음에 기초 금속으로서 뭐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물지수로 결정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주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데요. 지금의 상황은 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자재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공급보다가. 그것은 이제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가도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떨어지면 주가도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조금 경기도 안 좋은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원자재의 그 주산지인 중국이 어떤 수출을 통제함에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좀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재와 주가의 움직임이 같다는 원리는 이제 양적 완화, 금리 변동을 통해 사실은 이제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은 원자재 가격과 주가는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투기 세력에 의해서 경기에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는 이게 채굴을 하는 건데, 그 채굴 기술이 발달되면 그 저비용으로 원자재를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만으로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동향이라든지 금리, 환율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큰 흐름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자재 상품은 뉴욕 상권거래소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지수가 중요하죠. 이 중에서 먼저 금을 살펴보면요. 금은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금 자체도 나름대로의 어떤 산업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군사무기, 그 다음에 의료용 우주선 이런 곳에 이제 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금강석이 제일 많은 나라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 될 수 있고요. 또 금은 달러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 가격은 내리고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화폐 수요가 떨어지고 금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 수요는 감소하고요. 또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 수혜주로 영분과 고려아연을 둘 수가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금도 이렇게 부산물로서 만들고 있는데 그 고려아연의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한 5% 미만이고요. 고려아연은 주로 이제 아연이 주로 주생산품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안 맞아요. 금하고는. 요게 지금 금 가격입니다. 지금 2025년 5월 달이죠. 5월은 아직 안 됐고요. 4월 말, 이제 5월 넘어가죠. 3월, 2월, 1월, 2월, 12월, 2024년 12월, 11월, 한 6개월간 지금 보세요. 계속 올랐어요. 금 가격이.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2년치 보더라도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가격과 달러가치, 인플레이션, 금리, 국제정세, 경제성장, 그 다음에 주식, 주가하고 이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가격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금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가격은 떨어지고요.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금가격은 상승합니다. 경제성장이 되면 금가격도 올라가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금가격은 내려간다. 주가가 하락하면 금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금의 수혜주로서는 사실은 금강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수혜주가 될 수 있지만 국내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가격이 올라가면 금을 거래가 이제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ETF 운용사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거래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금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거래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SK증권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정광에서 금을 추출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데 고려아연의 매출 구조상으로의 금 매출 비중은 전체 약 5%로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요. 동. 구리는 전기제품, 전자제품 또는 전선에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동정관과 동스크랩을 원료로 재련 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전기동을 생산하는 동재련업과 이를 가공하는 가공산업, 이걸 신동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 가격은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은 이 동 가격이 떨어지고 좀 그런 영향을 볼 수가 있고요. 동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혜업종은 구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업체가 이제 어떤 혜택을 본다는 거죠. 이 전기선에는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선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동 가격이 구리를 조달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과 이익이 같이 증가하는데 동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면 원재료를 비싸게 사서 완제품을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 가격이 등락이 자꾸 되면은 해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손실이 생기고요. 특히 동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재고 물량을 팔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하락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더 떨어지니까 미리 사놨던 걸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 가격하고 이 주가하고 조금 이제 연동하기가 어려워요. 이 가격이 동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전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상품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는데 원료는 싸게 획득할 수 있지만 그 원료가 싸지기 때문에 상품 가격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동 가격이 오르면 상품을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재료 자체를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크게 마진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하고 크게 이제 연동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동을 원료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 가격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판매하는 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철강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럼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주가도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원재료를 사서 가공을 하는 기업이라도 원재료 가격이 오를수록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동 가격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올해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2024년 10월부터 지금 본 건데요, 그래프가요. 많이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을 볼 때 거의 최고가에 지금 도달을 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구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 LS그룹이 있습니다. LS그룹은 광산을 구리 광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구리를 가지고 전선을 만드는 대한전선이라든지 일진전기들이 수혜가 볼 수가 있고, 또 구리를 가공하는 업체인 풍산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상승된 가격만큼 상품 가격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은요. 은은 전자, 전기, 의학용, 살균제 등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 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페루, 중국에서 은을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즉 은 가격은 보시면 2024년 6월부터 보시면 이게 등락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소폭 이렇게 오름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매출 비중의 한 15에서 20%가 됩니다. 그리고 은도 이 선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ETF, 은 ETF 주식들이 오를 수가 있고요. 다음 니켈요. 니켈은 스테인리스강, 특수화품강, 전기, 도금, 배터리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스테인리스강에는 니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은 기상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요. 기상 이변이 생기면 니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니켈 가격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이 니켈 가격이 내리면 원자재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들이 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니켈을 원료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세아베스트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려아연 주식인데요. 오늘 4월 29일 오후 3시 상황인데요. 어제 조금 많이 올랐죠. 고려아연이 7% 오르고 오늘 1.8% 지금 상승 중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단에 터치한 상태고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MACD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구름대 밑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추세 전환은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거든요. 매물대가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찍었다. 거래량도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좋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빨간색 선이 기준선인데요. 기준선이 아직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폭이 조금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는 아직 이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의미 있는 상승을 일단 시도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풍산입니다.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완전히 돌았죠. 그죠? 돌았고요. MACD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거 역시 차트 모양이 밴드 폭이 좀 좁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풍산은 뭐 구리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제 탄약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좀 방위 산업하고 또 연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LS입니다. 4.6% 지금 상승 중인데요. LS는 금하고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금강을 가지고 있기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지금 상승 좋죠, 모양이. 그죠? 이 밴드 폭이 넓어지면서 완전히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죠? 돌았고요.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정고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워낙 뭐 이 지주회사하고 대형주라서요. 예. 막 그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4% 이렇게 오른 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락했던 거를 다 되돌렸어요. 그죠? 되돌렸어요. 거의 30%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1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거의 한 달 사이에 그만큼 올랐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